로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수 공부 좀 열심히 했나요? 지수가 잘 돼야 로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연산이 좀 약하면 로그를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연산에 대해서 좀 더 연습을 많이 한 후에 로그를 공부해야 둘 다 헷갈리지 않아요. 지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로그를 하게 되면 둘 다 더 헷갈리지. 지수도 헷갈려고 로그도 헷갈리니까 머릿속이 아주 뒤죽박죽이 될 거야. 자, 지수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를 4번 곱하게 되면 16이 되죠. 자, 그때 요 4라고 하는 수는 우리가 2를 4번 곱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2를 몇 번 곱해야 15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네모는 절대 자연수는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이게 그 수는 있어요. 어떤 수는 있는데 이 수가 자연수는 아니죠. 실제로 이 수는 무리수입니다. 이 수는 일단 무리수고요.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리수로 처음 등장을 했죠. 그죠? 그래, 그 후로 우리가 이제 루트를 계속 무리수로 다뤄왔지만, 실제로 그거 말고도 무리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 로그에서 나타나는 요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요 무리수도 이제 배우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얘를 로그로 바꾸게 되면, 여기 있는 4를 기준으로 표현을 해서 4라고 쓰고, 여기를 로그 2의 16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렇다면 요것은 표현을 바꾸게 되면 자, 요게 얼마냐? 2를 몇 번 곱해야 15가 되느냐? 이 수가 얼마냐? 그러면 이 수를 로그 2의 15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변환을 우리가 지수와 로그의 변환이라고 하는데 로그 문제를 때때로 지수로 바꿔 풀기도 하고 지수 문제를 때때로 로그로 바꿔 풀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어떤 지수 법칙이 자연스럽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할까요? 자, A의 X제곱이 B다라는 이런 표현에서 이쪽에 어떤 값이 전체에다가 뭐 Y분의 1을 씌운다거나 양쪽에서 그래서 뭐 지수 법칙을 막 적용한다거나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조건이 뭐냐면 이 x가 실수범위라고 한다면 이 x가 기본적으로 실수범위라고 한다면 이 a는 반드시 양수여야 돼요. 그죠? 그래야 지수법칙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양수 중에서 1이라고 한다면 이 1이 몇 번 곱해져야 뭐 3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넌센스예요. 그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아무리 우리가 지수 법칙이 있고 지수를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고 그것을 뭐 로그로 바꿔 푼다고 아무리 해도 1을 몇 번 곱해야 예를 들어서 3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는 값이 없어요. 2를 아무리 우리가 위에 지수를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얘는 절대로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 밑에 해당되는 a는 0보다는 커야 되고 1은 아니어야 합니다. 자, 요런 조건을 달아줘요. 자, 요게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x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b는 0보다 큽니다. 자, x가 음수라고 해서 이 전체가 음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수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해도 이것은 a의 3제곱분의 1일 뿐이지 이게 음수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아무리 음수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수가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닌 이상은 x에 상관없이 x가 실수인 이상 b는 무조건 양수여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쓴 요 4개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어차피 할 거니까, 자, 요 3개의 조건들, 그죠? A는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 아니어야 되고, B는 0보다 커야 한다. 자, 요 3개의 조건을 묶어서 로그가 성립할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그가 성립할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길긴 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요 지수 형태를
이 로그 형태로 바꾸려면 반드시 이 A는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되며 B는 0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이것을 로그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요것만 해도 조금 까다로워요. 그죠? 뭐 좀 다른 설명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2의 x제곱이 뭐 마이너스 3이다. 이거를 로그로 바꿔라. 넌센스란 얘기죠. 이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이건 절대 그러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x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러므로 이 x를 로그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왼쪽의 지수 형태와 오른쪽의 로그 형태를 서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로그가 성립할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로그의 첫 번째 유형 문제가 됩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A는 둘로 갈라져요. A가 0보다는 커야 되는데 1은 아니어야 되니까 1보다 작을 때, 그죠? 요 조건이 하나, 요 구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A가 1보다 큰 구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1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앞으로도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로그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여러분이 쓰실 때 어떤 사람들은 LOG라고 하는 이 로그에다가 뭐 여기다 3 쓰고 여기다가 뭐 5 쓰고 이렇게 되면 이게 가끔씩 로그 35하고도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왜 공책 같은 데다가 이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뭐 5선지라고 할까요? 이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표현 자체가 이 LOG LOG 이렇게 쓰고 요 밑에 있는 수는 여기다가 쓰시고 그 다음에 이 5는 이 LOG와 같은 선상에서 글씨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로그를 잘 사용할 수 있고요. 요 앞에를 선생님은 꼭 이렇게 스펠링 이탈릭체 형태로 이렇게 L자를 돌려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앞에 수가 붙었을 때 예를 들어서 LOG를 이렇게 썼을 때 앞에 10이 붙거나 하게 되면 이게 잘못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죠? 101이나 뭐 1010으로 읽지는 않겠지만 요게 숫자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앞에를 꼭 이렇게 필기체 형태로 해서 쓰고요. 처음에 로그를 연습할 때는 글씨 연습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좀 길게 이렇게 짧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길게 표현해서 요 아래쪽에다가 밑을 쓰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수를 적어 넣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고요. 가끔 여기가 이렇게 또 수가 붙어서 지수 위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층 석탑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을 확실히 아래쪽에 요거를 여기 진수라고 하는데요. 요 수는 확실히 요 LOG와 같은 선상에서 써버릇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여기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요 지수 형태를 로그 형태로 바꿀 수 있고 또 요 형태는 또 다른 형태로도 한번 바꿀 수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써볼까요?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로그가 성립할 조건을 만족하면 이 세 개는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수 형태인데요. 왼쪽에 A가 있고요. 이 지수 위에 있는 이 지수 자리에 있는 X를 우변으로 넘긴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B의 X분의 1이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A의 X제곱이 B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의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이렇게 씌워보는 거죠. 그러면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고 B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법칙이 적용하면서 요 곱이 1이 돼요. 그래서 A는 B의 x분의 1이다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 세 개가 이제 왔다 갔다 요 세 개를 자유롭게 변형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B는 0보다 크다가 조건이 됩니다. 자, 로그에서도 용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요 A를 밑이라고 읽어요. 지수에서도 요 아래쪽에 요 AX제곱 할 때 여기 AX제곱 할 때 요 A를 밑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요 A가 사실 요 A와 같기 때문에 밑은 영원한 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요 B를 우리가 보통 진수라고 부릅니다.
친구 이름하고 비슷하죠. 자, 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밑조건, 진수조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 로그가 성립할 조건을. 자, 여기까지 로그의 정의를 마쳤어요. 자, 보기 문제를 살짝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로그로 바꿔랍니다. 4의 제곱이 16이다를 로그로 표현하면 2는 로그 4의 16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는 로그 10의 0.01이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은 로그 9의 3이다. 자,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로그 성질에 나올 문제인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로 바꿔본다면, 자, 여기 10이 밑이라 그랬죠? 그죠? 자, 밑은 영원한 밑이다 생각하면 10 이렇게 쓰고요. 자, 10을 몇 번 곱해야 1이 되느냐? 자, 10의 0제곱이 1이죠. 그래서 밑부터 시작해서 10의 0제곱은 1이다. 이렇게 로그를 읽어낼 때는 10의 0제곱이 1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자, 25의 0.5제곱은 5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25의 0.5제곱 분수로 표현하면 2분의 1. 결국 이건 루트죠. 그죠? 이 값은 5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로그 값이 정의되기 위한 이 얘기는 로그가 성립할 조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되고, 자,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는데, 자, 진수는 지금 3이기 때문에 양수라서 상관이 없고요. x 플러스 2 밑이 0보다 커야 되고, 또한 x 플러스 2는 1일 수가 없다. 자, 요것이 x 플러스 2가 가질 조건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x는 절대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죠? 그러면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요것도 정답입니다. 그죠? 요것도 정답이고 요것도 정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기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로그를 지수로 바꿔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밑부터 읽는다 그랬으니까 8의 x제곱이 0.25다. 자, 0.25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0.25. 자, 0.25는 100분의 25니까 4분의 1이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자, 8이라고 하는 건 2의 세제곱이고, 자, 2의 세제곱의 x제곱이니까 2의 3x제곱이 될 거고요. 자, 4분의 1을 밑이 2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자, 뒤집어졌잖아, 역수, 그지? 자,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2가 4가 되니까 제곱이죠. 자, 잘 되나요? 자,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은 결국 3x가 마이너스 2란 얘기하고 같으니까, x는 뭐다? 마이너스 3분의 2다. 자, 이것도 지수로 바꿔볼까요? 자, 여기 2루트 2가 보이네. 그지? 자, 2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사실 2의 1제곱과 2의 2분의 1제곱의 곱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해서 2의 2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요 밑부터 시작해서 읽어나가면 2의 2분의 3제곱의 x제곱이 64다. 자, 써볼까요? 2의 2분의 3제곱의 전체의 x제곱이 64. 64가 2의 몇 제곱이지? 6제곱인가? 맞죠? 자, 다시 얘기하면 2의 2분의 3x가 그죠? 2의 6제곱이 되니까 얘가 6이 되면 되겠다. 그죠? 자, 얘가 6이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되나? 2도 있어야 되고 2가 4가 되겠네요. 그죠? x는 4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밑부터 읽어나갑니다. x의 3분의 2제곱이 9다. 자, 근데 사실상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를 딱 보자마자 로그 문제는 특히 그래요. 밑이 x일 때는 반드시 옆에 밑조건을 잡아줘야 됩니다. 당연히 로그가 성립했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고 1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잡아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x의 3분의 2제곱이 9다. 그죠? 이때 뭐 어떻게 풀까? 뭐 x를 어떻게 구하지?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a의 x제곱이 b다를 바꿀 때 이것이 x로 표현하면 로그 a의 b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또한 a로 표현하면 뭐라고 쓸 수도 있다? b의 x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물론 미조건 진수조건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 지수에 있는 3분의 1을 오른쪽으로 넘긴다는 느낌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다면 x는 뭐라고 쓸 수 있다? 9에. 자, 여기 있는 x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역수가 됐기 때문에 3분의 2도 넘어가면서 2분의 3제곱이 되겠죠. 자, 9라고 하는 것이 3의 제곱이기 때문에 3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은 3의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27이다. 자, 그 다음에 로그, 센인가 어디 문제집에 보면 로그 한 3개쯤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런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수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갖고 이것을 우리가 y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식은 6에, 그죠? 밑부터 읽는다 그랬으니까 6에 마이너스 1제곱이 y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y는 뭐가 된다? 6분의 1이죠. 자, 다시 요 안에 걸 풀어줍니다. 자, 로그 64의 x가 6분의 1이네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읽어주면 되지. 64의 6분의 1제곱이 x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64의 6분의 1인데, 자, 64는 2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지. 그거의 6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x값은 2다. 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로그에 대한 정의 부분을 다뤘는데, 여기서는 일단 지수에 대한 연습이 많이 돼 있어야 어렵지 않게 공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 공부를 지수 연산을 특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로그 공부를 해야 진도가 쭉쭉쭉 나갑니다. 자, 꼭 명심하시고, 자, 여기까지 일단 끊고 다음번에 우리 로그의 성질 다뤄보도록 할게요.